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견고한 세계의 질서가 과연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지적거사인 과학혁명에 대하여 지금부터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세 번째로 기록된 이 역사적 대변혁은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세의 암흑을 뚫고 솟아오른 찬란한 지성의 빛을 따라가며 현대 문명이 어떻게 태동하였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분에 걸친 장대한 여정의 서막을 지금 여기서 화려하게 열어젖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고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세 번째로 기록된 역사적 대변혁인 과학혁명의 생생한 현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43년부터 17세기 말까지 이어진 이 혁명적 시기는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 이성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희생과 통찰을 통해 현대 문명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는지 방대한 사료와 정밀한 증거를 통해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고전적 권위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인간을 만물의 중심에서 우주의 관찰자로 변화시켰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과학적 혜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인류가 도달한 가장 장엄한 지적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분간의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혁명의 발원지인 서유럽은 당시 르네상스의 여파로 고대 지식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역동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봉건적 사회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인쇄술의 비약적인 보급으로 정보의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이 시기의 사회상은 새로운 사유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천동설이라는 견고한 신념 체계 속에서 편곤을 찾고 있었으나 지리상의 발견과 항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의 지식 체계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성은 신앙의 긴 그늘을 벗어나 독자적인 진리 탐구의 길을 치열하게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00년대 초반의 유럽은 지적 호기심과 종교적 권위가 충돌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으며 이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의 사회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과학혁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도서관의 낡은 책장에 쌓인 먼지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5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에 내놓은 태양 중심설은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우주의 중심에서 인간을 밀어내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정밀한 수학적 계산과 끈질긴 관측을 통해 지구가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해야만 행성들의 복잡한 역행 운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천문학적 사실의 수정을 넘어 신의 섭리로만 설명되던 우주의 질서의 수학이라는 객관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당대의 강력한 종교적 권위에 의해 이단적인 주장으로 배척당하기도 하였으나 그가 던진 작은 돌방울은 거대한 이성의 파도가 되어 중세의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눈과 머리로 우주를 재구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을 고민하였으나 그 용기 있는 선택은 인류를 지적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수학적 도표들은 오늘날 우리가 우주를 항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도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이제 신의 섭리가 아닌 수학적 논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은 요하네스 케플러에 이르러 완벽한 수학적 질서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는 티코 브라헤의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성의 운동 법칙을 정립하였습니다. 1609년 발표된 그의 위대한 연구는 행성이 완벽한 원이 아닌 타원 궤도로 운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고대부터 이어온 완벽한 원운동에 대한 환상을 타파하였습니다. 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과 조화의 법칙을 통해 우주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닌 정교한 기계적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케플러의 통찰은 훗날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인간의 지성이 천상의 영역까지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음을 입증한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신비는 이제 수학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인간에게 그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케플러는 수천 번의 계산 오류 끝에 마침내 우주의 진정한 궤도를 찾아내었으며 그의 인내는 과학적 탐구의 가장 고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밤하늘의 별들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와 같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유일한 열쇠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로 갈릴레이는 직접 계량한 망원경을 저 멀리 하늘로 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감각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관찰의 절대적 중요성을 만천에 공표하였습니다. 1610년 그는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하며 지구가 모든 천체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였고 달의 거친 산맥과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여 천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 탐구의 길은 매우 험난하였으며 그는 1933년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자신의 평생 신념을 철회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며 권위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과학자적 양심과 이성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험 정신과 수치화된 물리 법칙은 현대 역학의 기초를 마련하며 과학혁명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장식하였습니다. 인류는 이제 교회의 오래된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망원경을 통해 직접 목격한 실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이의 망원경은 인간의 시각을 우주적 스케일로 넓혀 주었으며 실험이라는 강력한 도구는 지식의 검증 가능성을 과학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투쟁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진실을 향한 꺾이지 않는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위대한 정점은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발표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즉 프린키피아를 통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떨어지는 사과와 천상에서 도는 달이 동일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통합하였습니다. 이로써 우주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 아니라 수학적 질서에 따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시계와 같은 기계적 시스템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뉴턴의 물리 법칙은 이후 200년 동안 인류 문명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으며 인류는 비로소 자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학적 천재성은 흩어져 있던 앞선 과학자들의 업적을 하나의 거대한 이론 체계로 묶어내며 근대 과학의 시대를 찬란하게 열어젖혔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이제 신의 섭리가 아닌 수학적 논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이제 인간의 계상이 위해서 그 모든 행로를 명확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주의 끝을 보았으며 그의 수학적 언어는 인류가 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지상은 천상과 연결되었고 단 하나의 법칙이 온 우주를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지성이 도달한 가장 높은 본구리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혼돈은 사라지고 수학적 질서만이 남았습니다. 과학적 발견들은 개인의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왕립 학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파되고 엄격히 검증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60년 설립된 런던 왕립학회는 누구의 말도 맹신하지 마라라는 모토 아래 오직 실험적 사실만을 중시하며 과학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술 공동체의 탄생은 지식의 사적 소유를 넘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수많은 학술지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유럽 전역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핵심적인 활동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며 훗날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기술적 진보의 아주 튼튼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과학은 이제 소수 천재들의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체계적인 조직 활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식의 공유는 인류의 진보를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었으며 과학적 진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해 나갔습니다. 실험실은 현대 문명을 건설하는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서로의 발견을 비판하고 보완하며 공동의 진리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이제 인류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실험실의 결과물을 넘어 인류의 가치관과 사회구조 전반을 계몽주의로 이끄는 거대한 정신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권위와 전통을 이성의 잣대로 심판하려 했던 이 시기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싹트게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 사고방식은 기술과 결합하여 산업혁명을 촉발하였고 인류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편리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비록 환경 파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였으나 우리가 현재 누리는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혜택은 바로 400년 전 그 치열했던 이성의 투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선구자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더 깊은 우주와 생명의 진리를 향해 멈추지 않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며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주역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리고 우주 탐사의 꿈은 모두 이 시기에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의 혁명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오늘의 탐구는 미래의 또 다른 혁명이 될 것입니다. 과학은 인간을 영원히 꿈꾸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이성의 활동입니다. 그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100대 사건 중 세 번째인 과학혁명의 장엄한 역사를 약 20분에 걸쳐 매우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하고 증명하려 했던 그 위대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깊이 있는 지적 여정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탐구심이 미래의 또 다른 혁명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더 많은 역사 탐구를 응원해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